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1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박사학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상담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박사, 상담학 박사, 교육학 박사, 심리학 박사, 이런 분들이 많고, 자, 박사학위가 없으시더라도 응시 자격이 되는 것은 있죠. 상담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4년간의 상담 실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2급 자격증이 있으시면서 3년 동안 실무 경력이 3년이 있으시면 청소년 상담사 1급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가장 높은 급인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2급 차례대로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청소년 상담사 1급을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프라이드라 할까요? 상당합니다. 네,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물론 다른 자격증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상담사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는 가장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에 국가공인 자격이 없어요. 직업상담사하고 청소년 상담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은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자격 중에 하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합격을 위한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조금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에 문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급의 합격률을 가장 최근 거 2022년 거를 보면요. 72.91%입니다. 정말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률 면접 시험을 보면 89%였습니다. 정말 높았습니다. 저는 우리 나눔복지교육원이 이 합격률을 올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상담사 1급에 교재 없거든요. 저희들이 최근에 이것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1년이 51%잖아요. 그 전에가 18%고, 그래서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점도 있어요. 상담 요구 방법론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18%까지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게 7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면접 시험도 70%였다가 80, 9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 특강도 저희들이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드렸어요. 유료로 드리고 또 우리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들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 이제 치적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재를 보고 공부하시는 것과 공부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것은 저희 이론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필기 기출 문제만 있어요. 필기 기출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아쉬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해설을 풍부하게 넣어드렸어요. 해설을 풍부하게 넣어드리고 강의를 할 때 그 해설 강의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맞춤형의 이론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 필기 기출문제집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2023년은 9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달 시험은 좀 빨라요. 평소에는 10월 달이었는데 9월 달이기 때문에 빠른 만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 1급 자격시험을 위해서 필기 기출문제를 우리가 이전에는 5개년 정도로 넣었는데 이번에는요 4개년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9개년인데요. 2014년을 제외하고 15년, 2016년에 두 번 있었거든요. 16, 17, 18, 19, 20, 21, 22 이렇게 해서 9개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년이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기출문제를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24년에는 제가 2014년까지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23년 기출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이제 2024년에는 장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기출 문제집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험 안내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시험 안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다른 교수님 한 분이 과목을 나누어서 강의를 합니다.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 이 세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두 과목인데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두 과목을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은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의 자료들이 많고요. 또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약물상담, 성상담보다는 이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이 좀 수월하고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선택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이고요.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 이 두 과목을 맡았고 우리 다른 파트너 교수님께서는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슈퍼비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을 맡아주실 겁니다. 상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세 과목을 맡아서 또 슈퍼바이저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과목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맡겼습니다. 자, 이 5과목에서 60% 이상이 득점되어야 합격이 되는 겁니다. 한 과목당 25문제입니다. 그러면 1교시는 시험 방법을 잠깐 보시면요. 시험 방법 방가로 3번에 1교시를 보시면 1차 필기가 있어요. 1급이 5과목입니다. 2급하고 3급은 6과목인데 1급은 한 과목이 적습니다. 자, 1교시를 보시면 필수 과목이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75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세 과목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교시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두 과목이기 때문에 50문항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75분이 되는 거고요. 2교시는 50분이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 없이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으로 넘어가면 시험 과목 밑에 보시면 2차 면접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면접 특강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그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필요하니까요. 자, 청소년 상담자로서 가치관과 정신자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 A 품행 성실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이 정신자세 가치관은요. 가장 먼저 지원 동기에서 왜 이걸 자격증을 지원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되고 나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면접 항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또 사례주를 줍니다. 사례주를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례 개념화를 해봐라. 그리고 이 사례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거고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적용할 거냐.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이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는지, 두섭씨는 말하지 않는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같은 경우는 상황 질문이에요. 되게 이제 이런 청소년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황 질문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들어가는데 면접관은 세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좀 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시면 면접관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 나중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기시험 합격에서 최종 합격이 아니거든요. 필기시험에 면접시험에 나중에 연수교육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모든 과정이 딱 끝나고 자격증이 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응시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상담 분야 박사 학위가 있든지 상담 분야 석사이면서 4년의 상담 실무 경력, 2급 자격증이 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상담 실무 경력이 3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년이 있다 나중에 2급을 땄다가 안 돼요. 따고 나서 이 자격으로 이제 3년의 상담 실무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또 어떤 분들이 물어보셔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담 관련 분야가 어디냐? 오른쪽에 보시면 상담 관련 분야가 당구장 두 번째 표시에 있어요. 이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학위명이 아니고요. 전공명 학과명이에요. 전공명 학과명이 10개의 상담 관련 분야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해당되는가 보세요. 청소년학,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합될 수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청소년 플러스 상담학, 아동 플러스 상담학, 그 다음에 교육 플러스 심리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담 관련 분야의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된 학과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전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인정 안 되느냐?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 자격팀에 문의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관련 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가 빠져 있더라도 인정은 됩니다. 학자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전공명으로 판단한다.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에 하나라도 상담 관련 분야를 명시하는데 우리는 대학원이잖아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중에 하나라도 상담 관련 분야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과명이든 전공명이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학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과 전공명 중에 하나라도 상담 관련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밑에는 이제 과목이거든요. 상담 관련 분야의 어떤 과목 인정과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실무 경력 인정기관이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나눔복지기공원의 직원들이 상담을 해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또 잘못 안내했다가 또 이게 준비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상담 실무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요. 그 산업인력공단에 꼭 문의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기관에 있었는데 인정되느냐. 그리고 실무 경력에 뭐 사례 그 밑에 보면 실시 경력에 대면 상담 50회 이상, 그 다음에 뭐 집단 상담을 24시간 이상 실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관련 서식도 있고 그걸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대로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관에 한번 알아보고 그 기관에서 그것이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기관에서 발급해 준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할까요? 조사하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안 늦습니다. 대신 이런 걸 좀 빨리 해야죠. 이런 걸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격 사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합격자 결정 기준 방가루 6번에 보면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인지는 아시죠? 100점 만점이고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40점 미만이면은 과락입니다. 다른 거 담수 다 높다고 해도 한 과목이 예를 들어 40점 밑으로 나오면 이건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올 수 있도록 과락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 이런 거겠죠. 이것은 제가 기출문제 하면서 이제 이론 강의도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이제 2급에서 제가 이론 강의를 촬영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DF 파일로 올리고 이걸 이론 강의로 별도로 줬어요.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별도로 제가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이론 강의를 쭉 했던 것을 이제 서비스를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보고 하면은 과락은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 보고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되고 응시 자격 서류 심사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면접시험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면접 특강 오리엔테이션 따로 합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 아시죠? 제가 이제 올해 필기시험을 합격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잘못됐네요. 근데 다음 회차 몇 년 안에가 아니라 다음 회차에 딱 한 번만 필기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면접시험 보는데 그 면접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총론상담사 1급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합격 전략은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죠.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분은 상담연구 방법론이 쉽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통계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그게 전략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슈퍼비전은 정말 자신 있어. 사례의 와치도 이거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법이 재밌더라. 법은 이렇게 뭐 많이 포괄적으로 넓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많이 보면 되겠지 뭐. 그리고 개정된 거 반영해서 다 기출문제에 넣거든요. 여러분 2014, 15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있나요? 바뀐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 바꾸어서 제가 문제를 수정해서 넣었고요. 해설도 넣었습니다. 법과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비행 상담을 진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기 상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목이 쉬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전략 과목에 집중하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대신 전략 과목이 우리가 6과목, 5과목이잖아요. 5과목. 그래서 3과목 정도 잡으면 좋아요. 3과목 정도 잡으면 좋아요. 3과목은 20개 이상 맞자. 그러면 훨씬 합격에 가깝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과목이 있잖아요. 약간 힘을 빼는 비전략 과목이라고 쓸게요. 자, 비전략 과목이 있는데 비전략 과목은 2과목이 되겠죠. 비전략 과목은 2과목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운 게 뭘까요? 상담연구 방법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럼 비전략 과목에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있다.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해설을 조금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이거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사 교육 및 사례 지도입니다. 이 슈퍼비전에 대한 이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른 과목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저랑 생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달리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과목이 있잖아요. 나머지 세 과목이 전략 과목이 되는 거죠. 법과 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 상담이라든지 위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과목이 되는 거죠. 법과 행정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법과 행정은 여러분들이 숫자가 좀 잘 나오거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법과 행정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 과목이 있잖아요. 법 과목을 잘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출문제 점검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쭉 보면 기출문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이.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면은 딱 좋아요. 법과 행정은. 그래서 기출문제만 반복적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그게 법과 행정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법과 행정은 제가 웬만하게 해설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합격 전략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합격이죠. 근데 비전략 과목은 몇 개 맞아야 되냐? 60%가 25개에 60%가 15개거든요. 그래서 이건 15개까지. 딱 픽스 60%는 딱 고정시켜 놓고 이것만 맞춰주면은 이제 충분하게 더 나오는 거죠. 60%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이게 우리가 최고 점수 맞아서 가문의 명예를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 점수 맞으나 딱 60% 맞으나 똑같이 총론상담사 1급이에요. 물론 필기시험 합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 과목에 집중하려면 반복해야죠. 반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론서가 없어요. 기출문제집이 있고 해설이 아주 풍부하게 달려 있어요. 몇 번을 봐야 될까요? 보실 수 있을까? 3번 이상. 3번 이상 봐야죠. 3번 이상 봐야 돼요. 제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미니멈이 3번인 거예요. 자, 이거는 2번 이상 보고. 2번 이상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번 보고 여기 2번 보잖아요.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더딜 거예요. 하지만 복습할수록 시간이 짧아지죠. 왜? 이미 처음에 했을 때 많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록할 필요 없고 이제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2번째, 3번째, 4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눌러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서 이 점수만 어느 정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만 넘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복, 복습이 중요하다. 반복, 복습이 중요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기출만 있잖아요. 기출만 있으니까 이 기출에 해설이 있다. 자세한 해설이 있다. 그 해설을 반복적으로 읽는 거죠. 여기 앞에서는 문제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실력 따지기 이런 게 있어요. 실력 따지기, 그 다음에 심화학습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력 따지기 박스라든지 심화 박스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강의할 때 그 부분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강당 문제가 많진 않아요. 문제풀이 할 때. 그래서 25문제다 하면 3개 정도 강의로 잘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력 따지기나 심화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 이론 학습이 돼요. 이게 이론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별도의 이론서 안 보셔도 돼요. 책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꺼워요. 책이 두껍다고요. 9개년치잖아요. 엄청 두껍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문제 따로 해설집 따로입니다. 2권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좀 순서를 말씀을 드려보면, 순서는 처음부터 막 기출문제 풀고 가려면 안 돼요. 기출문제 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교재를 딱 받아보시잖아요. 교재를 받아보시면 그 이론 강의, 그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집에 해설집에서 여기 실력 따지기 등을 정독하는 것이 필요해요. 실력 따지기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 있다. 타이틀도 당연히 있죠. 그 타이틀의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법과 행정이다. 그럼 법과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몇 조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는 거죠. 그냥 문제를 처음부터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그냥 쭉 스킵을 해요. 그냥 한 번만 정독해 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풀리죠. 여러분, 우리가 맨땅의 헤딩이란 말이 있어요. 이론도 잘 모르는데,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론도 잘 모르는데 문제에 1번, 2번, 3번, 5번에서 답을 고른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집을 통해서 실력 따지기 등을 먼저 정독을 해놓고 이걸 강의를 별도로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들었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들었을 때 한 번 읽어주셨잖아요. 이게 일종의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친숙함이 있겠죠. 그 친숙함에 따라서 흡입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집이니까 문제를 풀기, 이게 예습입니다. 예습. 채점 매야 돼요. 왜 채점을 매야 되냐면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틀린 문제만 보고 싶은데 그게 체크 안 돼 있으면은 몰라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그래서 이때 채점을 매야 되는 거죠. 채점을 매서 아, 이거 내가 틀렸었구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것만 쭉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이제 강의 듣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봐보세요. 해설집을 통해서 예습 한번 했죠. 문제를 먼저 풀어서 예습해서 채점 맺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정리를 했어요. 몇 번을 보는 겁니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한 번 봤잖아요. 이게 한 번 본 거예요. 이게 두 번 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2번 이상, 3번 이상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강의 듣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틀렸던 문제 있잖아요. 틀린 문제 한번 봐야죠. 틀린 문제만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쫙 훑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쫙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단계를 거쳐서 공부하시면 돼요. 해설집으로 실력 따지기 등을 한번 정독해주고 풍성하게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 그것만,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정리해서 이제 틀린 문제, 여기서 채점 맺으니까 틀린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만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공부 순서. 공부 순서는 여러분들이 친근감이 있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나 슈퍼비전이 친근감이 있어. 사례와 지도가. 그럼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친근감이 있는 거. 이게 시작이죠. 거부감이 있는 걸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 통계 너무 어려워. 지긋지긋해. 그러면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한다? 아, 이거 안 돼요. 친근감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친근감이 있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 다음에 전략 과목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공통 분모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게요. 전략 과목으로 법과 행정이다. 근데 난 법과 행정 그 지문 보는 게 조금 재밌다. 좀 그렇게 그런 분은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재밌다.
그러면 그거부터 하는 거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리고 그 과목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요일 날은 이거 하고 1과목, 2과목 할게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1과목 하고 화요일 날은 2과목 하고 수요일은 3과목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도가 완전 늦어요. 진도가 늦어요. 그래서 한 과목 끝내고 한 과목 끝내고 한 과목 끝내고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아니 월요일 날 그거 몇 강이나 듣겠어요. 진도가 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과목씩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법과 행정을 했어요. 그럼 쭉 마지막에 상담 연구 방법론을 실제까지 왔거든요. 그럼 앞에 거 다 잊어버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툭툭툭툭 읽어주는 거죠. 자, 한 과목씩 진행하되 한 과목이 끝나더라도 다른 과목 진행 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놔서 한 과목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 과목을 A 과목이라 하고 다른 과목을 B 과목이라 할게요. 그럼 B 과목 진행 시 A 과목을 가볍게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한 번 봤던 것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툭툭툭 터져도, 이게 봐줘도 기억이 살아나요. 아예 안 봐버리면 망각이 되는데, 그래서 A 과목을 가볍게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C 과목 하잖아요. 그러면 C 과목 하면은 A하고 B를 봐주고, D 과목 하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였지 하면서 그냥 가볍게 읽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한 과목씩 끝내도 맨 끝에 갔을 때 맨 앞에 있었던 그 과목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청소상담사 1급은요 딱 기출문제만 할 거예요.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뭐 실전 문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보시면 돼요. 기출문제 제가 그래서 이번에 9개년치를 넣었다니까요. 9개년치 보면 돼요. 9개년치 보면은 충분히 청소상담사 1급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약 과목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다 이런 것들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이론 강의를 별도로 올려드린 거지 그 부분 외에 다른 과목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청소상담사 1급 상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연수까지 잘 받으시고 또 상담 관련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질과 상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